꿈과 낭만에 젖어 퇴직 이후 전원 생활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 그대로 인생 후반전을 맞아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생활로 새 출발하는 겁니다. 드디어 꽉꽉 막히는 출퇴근길 도로도, 번잡한 지하철,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전원 생활을 하게 되니 얼마나 설레일까요? 그 설레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전원 생활 16년을 했습니다. 배산임수 양지 바른 땅을 찾아 앞마당에 잔디밭 넓게 하고 금붕어 논이는 연못도 놓고 바베큐하며 불멍할 수 있는 곳도 만듭니다. 집은 2층으로 당연히 지어야죠. 아래층은 자신들이 생활하고 위층은 아이들이 주말에 놀러 오기라도 하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줍니다. 집 담장 바깥으로 넓은 땅에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감자, 고구마, 무, 배추 할 것 없이 온갖 야채들을 심습니다. 참깨도 심고요. 말씀만 들어도 너무 아름답고 완벽에 가까우리 많지 이상적인 은퇴생활 아닙니까?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은퇴생활을 그리는데 빠진 게 하나 있다면 하얀 진돗개, 그냥 백구 같은 강아지 한 마리 정도가 빠졌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원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주말에 만났던 제 동창의 지인이 들려준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릿속 계획과는 달리 언제나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행의 시작은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일 겁니다. 그는 도시 생활을 하는 내내 그 흔한 화초 하나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몸을 움직이는 일에 게을렀고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TV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겁도 없이 전원 생활을 시작했으니 계획할 때부터 어쩌면 실패와 불행이 이미 잉태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난해 야심차게 시작했던 전원 생활을 3년 만에 정리하고 도시로 복귀했는데 집을 팔지도 못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야반 도주하듯 빠져나왔으니 정리가 아니라 도주고 탈출이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그 자신이 바로 고쳐주더라고요. 전원 생활을 정리한 사람들의 수많은 실패 원인들 중에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농사일이라는 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한시도 쉴 틈이 없었다. 둘째, 농사일 하며 움직이면 건강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쪼그리고 밭일만 한 탓에 무릎 관절과 허리가 망가졌다. 세 번째, 잡초와의 전쟁에서 아주 완패했다. 네 번째, 마을 사람들 텃세에 질렸다. 다섯 번째, 겨울이 너무 춥다. 이건 집을 지었을 때 단열을 잘못 해서라기보다는 부부가 절약한다고 보일러 잠깐씩 틀어서 이런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식들이 내려오면 그때는 보일러 빵빵 되죠. 근데 자식들이 자주 안 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 돈 벌 곳이 없다. 이런 말이겠죠. 일곱 번째는 뱀과 벌레가 너무 많고 쥐는 너무 무섭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시골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몹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 어느 곳이나 장단점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도시의 단점 때문에 시골 생활을 택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연으로 내려가 잘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전원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균형 감각을 갖고 준비를 단단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얘기만 들면 그냥 지레 포기하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댓글들은 전원 생활에 실패하고 돌아온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파트에서 평생 살다가 화담숲 근처 전원주택에서 4년째 살고 있는 72세 여성입니다. 하루하루가 천국입니다. 텃밭 정원 가꾸는 일은 어떤 취미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일단 관리비가 겨울엔 20, 여름엔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샤인포도 한 그루 심은 게 100개가 가까이 열리고
사과나무 몇 그루, 블루베리, 센그루, 앵두나무 한 그루 사서 심은 게 성목이 되어 많이 열립니다. 요즘엔 사과 묘목 6개 밀 식재배로 심고 있습니다. 주변은 산이고 계곡물 소리 들으며 기쁘게 몸을 움직이니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 뱀 두더지 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다음 분은 전원생활 4년 차입니다. 도시생활이든 전원생활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활이나 시골생활이나 어디나 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죠. 오히려 50대 이후엔 도시보다 시골에서 일자리 찾기가 더 쉽더군요. 농촌에선 청년이니까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요금 걱정 없이 온수 펑펑 쓰고 단열 잘 된 집에서 한겨울에도 낮엔 보일러 꺼놔도 덥습니다. 집성촌이라고 무조건 텃세가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귀농 3년차에 이전까지도 시골에서만 살다가 더 산골 집성촌으로 왔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도시에서의 삶을 시골로 오면서 그대로 가지고 오니 생기는 거라고 봐요. 저보다 앞서 귀촌하신 분들 제가 봐도 동네 분들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도시인 기준으로 살고 있으니 그런 거죠. 다음 댓글입니다. 3년이면 도시물도 다 못 빠진 상태. 적응하려면 땅을 빌려서라도 약간의 소득을 올릴 정도로의 동식물을 키우는 농사활동을 해야 보람이 생깁니다. 자급자족 텃밭 가꾸기만으로는 금방 실증나죠. 부지런한 성격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시골 생활은 놀고 먹을 만큼 재력이 있어야 해요. 은행에 예치해둔 이자만으로 아니면 상가나 이런 데서 월세만 받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면 시골 생활은 여유와 낭만의 노후가 되겠지요. 그런데 텃세나 막가파식 인간이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면 그 텃세로 인해 농촌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집단, 어느 마을에도 일투, 의 저질적인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10년 전 시골에 와서 99.9%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0.1%는 뱀이 무서운 것. 1년에 한두 번 정도 봅니다. 동네 고양이들이 집에 마음껏 들락거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각종 벌레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벌레가 못 사는 환경이라면 인간에겐 더욱 해롭겠죠. 풀 뽑고 꽃 키우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기쁨입니다. 매일 바뀌는 자연에 항상 가슴이 벅찹니다. 집에 상당히 돈을 투자했지만 내가 번 돈,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생각과 더 이상 아파트 가격 생각하며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눈 오는 날, 보름달이 뜬 날 등은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제가 사는 면에는 치과, 외과, 한의원, 가정의학과 등 총 7군데 병원도 있고 대학병원은 30분 거리에 있어 대만족입니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전원 생활의 성패는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시골에 월세를 얻어 최소한 한 달만이라도 살아보기를 권합니다. 전세나 연세 얻지 마시고요. 목돈이 묶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살아보면 자신이 전원생활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3달 정도 살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은 너무 짧아요. 제가 나름 전원생활 16년을 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에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퇴직 후에 살고 싶은 곳에서 마음 편히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